프롤로그.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이 한 줄이 이 책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요. 친구의 이야기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처신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녀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해주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이쪽 일은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난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때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동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에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하기 싫어서 동굴에 숨거나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거나 부탁을 자신의 원칙과 달리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거절하는 자신의 원칙을 친절하게 아주 선량함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면 그 거절이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여전히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 대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헌신해주고 계속 뭔가 이렇게 베풀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계속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이게 바로 호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하게 베푸는 거에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베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작가는 질 낮은 선량함이라고 해요. 무조건 베푸는 거, 거절할 줄 모르는 거.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인 경우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다. 선량하기만 하다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게 악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 뻔한데도 선량하다는 이유로, 착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 그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것임을 이 책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챕터 1,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오늘은 그 첫 번째,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애쓴다. 남이 보기에는 마땅히 화내야 할 상황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진심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뭐든지 거절하지 않고 일을 해주니까 어떤 중간 상사가 복사를 해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건 A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의 상사가, 더 위의 상사가 지금 어디 가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핑계를 댄 거예요. 그 중간 상사가 곤란해질까봐. 그런데 나중에 그 높은 상사가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진상을 들어 알게 된 사장은 그를 곧 불러 크게 나무랐다. 명색이 인사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질책도 따라붙었다. A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지키려다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조차 예스라고 말해버린다. 직접적인 거절이 자신의 존재감을 해치는 치명타라도 되는 양 겁을 먹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얼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개는 거절만으로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중요하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는 곧 무력감과 무능감으로 이어지고 분노와 상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의 뜻을 맞추려 한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민과 갈등의 연속으로 몰아넣는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으면서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게다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줄도,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또 적절히 거절할 줄도 모르고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묶여 무슨 일에든 흐릿하고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즐겁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